쌤튜브.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이름이나 자신의 직업 활동에서 어느 이름을 걸고 하느냐,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감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데서 확보가 된다. 자, 그래서 아까 키워드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유연성이고, 그리고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데서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와, 두 번째는 브랜딩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책에 들어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양시의 미디어 홍보팀이 고양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자, 근데 저는 언제나 가진 것에서 출발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고양시 미디어 팀이 이 고양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는 우리 시 이름이 고양이네? 이렇게 돼서 탄생한 게 고양채예요. 오늘 저녁 뭐 할 고양? 그 차 아시죠? 뭐 언제 올 고양? 이런 이제 스타필드 고양이 그 말을 썼는데 일단 유행하고 난 뒤에 쓴 거였잖아요. 그 고양채라고 하는 게 고양시 미디어 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의 그 택시 앱 이름도 고양이 택시가 되고요. 급기야 고양시장이 고양이 탈을 쓰고 인증샷을 찍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마스코트도 고양이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택시라고 하는 거는 또 재밌는 게, 이 앱을 키면요,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되게 좋죠. 명색이 우리 시 이름에 고양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마스코트를 고양이를 쓴다면 고양이 택시에는 이런 기능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걸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브랜딩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들여다보는 게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이름은 이효리, 바로 나오잖아요. 이효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얘기거리가 있는 거죠. 자, 이 글씨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차 또는 다라고 읽는 한자인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뭘로 돼 있냐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이름은 하자가 하나가 한글 이름이 아니에요. 어려운 한자를 쓰거든요. 나자는 아주 어려운 한자를 쓰고 하자는 연꽃 하자를 쓰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한문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제 하자를 탁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저거 내 이름이다. 연꽃 하자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쓰더니만, 이게 수화물 할 때 하자다. 짐 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뜻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둘 다 뜻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 아는 오빠는 이름이 재승인데 영어 이름이 제이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그것을 활용할 여러 여지들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차자를 한번 봅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위쪽에는 초두머리가 있고요. 그 밑에는 사람 인자가 있고요. 그 밑에는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가깝고 이로운 나뭇잎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 글자, 상형 문자인 글자 하나 안에 이 문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곰곰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브랜딩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만히 봅시다. 수원 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할 때요, 수원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살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곰곰이 들여다보다가 이거를 영어로 써본 거죠. 영어로 써보고는 이거를 거꾸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Now Us가 되는 거예요. Now Us. 그래서 수원 시립미술관 개관 전에 전시 제목이 뭐였냐면은 수원 지금 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Now Us, 수원 Now Us라고 돼 있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이름 자체에 이미 이야기거리가 들어있어요. 곰곰이 들여다보기만 한다면요. 자, 이거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이스크림집의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긁어서 만드는 아이스크림들인데, 그러니까 색깔들이 다 다른데,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쓰냐면요, 아이스 할 때 아이스를 ICE라고 쓰잖아요. 근데 발음을 아이스크림 하다 보니까
아이스를 아이즈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아이스크림 앤 프렌즈예요. 그래서는 여기 들어가면은 이것도 설탕으로 만든 눈인데 색색까지 아이스크림들에 다 눈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왠지 눈이 맞춰지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딱 맞고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게 기억을 하는 이름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그린 그림들이 이제 조금 나올 겁니다. 이거는 밑에 보시면은 테니스 공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자 막 층간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의자 같은데 밑에 가구 밑에다가 테니스공 칼집 내 가지고 많이 끼우죠. 근데 테니스공은 그렇게 하기에 참 적절한 물건이죠. 크기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그거 사다가 그냥 칼집만 내서 꽂으면 되니까 빠지지도 않고 딱 좋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을까요? 색깔이죠. 너무 형광색인 거죠. 보통의 가구와는 잘 어울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거를 가만히 지켜봤던 어떤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아주 점잖은 테니스공 색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색, 갈색 이런 걸로 요 똑같은 테니스공인데 칼집을 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체어 슬리퍼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테니스공을 색깔만 변형시킨 거죠. 그랬더니 새로운 상품이 된 거였어요. 이걸 새롭게 개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형태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여기에 쓸만한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일본에 있는 야사카 택시라고 하는 택시 브랜드인데요. 왜 택시에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는 택시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불 들어오는 데가 있죠. 이 택시 회사에는 여기에 클로버가 있었어요. 이 택시 회사의 로고 자체가 클로버였기 때문에. 근데 클로버라고 하면은 대부분 세잎이지만 행운의 클로버는 뭐죠? 네잎이죠. 그래서 네잎 클로버를 만들자. 근데 네잎 클로버는 흔한 게 아니니까 수천 대 중에 네 대만 네잎 클로버로 만들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 회사의 택시가 지나가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게 네잎인지 새잎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네잎을 타게 되면은 그 안에서 행운의 선물도 주고 그런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도시로 놀러 갔어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알고 있다면은 택시가 저거는 네잎이다. 그러면 그걸 타고 싶겠죠.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는 동안 행운을 연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클로버 모양 택시가 있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가 않겠죠. 이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쌤튜브